합격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수사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챕터 16 중세정치 1입니다. 이쪽 포인트는 호족 특징, 후삼국 통일과정, 그 다음 10세기 왕 특징, 태조, 그 다음 광종, 성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왕, 태광성 꼭 보셔야 합니다. 광종과 성종이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무조건 봐야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광종과 성종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족의 특징, 지방 지배자로서 스스로 성주나 장군을 지칭했습니다. 호족은 촌주가 대다수고요. 그 다음 군진 세력, 견훤이 있죠. 진골 세력, 김순식, 신라 귀족으로 낙향한 경우입니다. 해상 세력, 무역을 통해 부를 획득했는데 왕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초적 출신, 도적, 밀란 출신, 궁예입니다. 이런 여러 계층, 이런 출신들이 지방의 지배자, 호족이 되었는데요. 이 호족들이 이제 후삼국을 주도하게 되죠.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00년에 견훤이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외교를 하죠. 여기 주의할 점은 무진주에서 견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무진주에서는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요. 완산주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다고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무진주에서 봉기할 때 왕은 진성여왕이고요. 그 후백제 건국했을 때는 진성여왕 이후입니다. 그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01년에 후고구려 건국됩니다. 궁예가 송악에서, 그렇죠, 개성에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나중에 마진으로 국호를 바꾸고 그 다음 또 태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수도도 철원으로 천도하죠. 궁예는 신라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연호는 무태, 성책, 수덕만세, 정계가 있었고요. 구관등제, 관평성을 설치했습니다. 이 관평성이 나중에 태조 왕건한테도 영향을 주죠. 그 다음 태조 왕건이 이제 궁예 밑에 있을 때 나주를 점령합니다. 금성, 이때 나주호 씨랑 결혼합니다. 후백제를 견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 905년 이제 후고구려가 국호 변경하죠. 마진, 그리고 태봉, 그리고 태봉으로 바꾼 거는 911년입니다. 그다음 918년에 그 궁예의 그 미륵불 주장하면서 그 종교적으로 이제 억압적인 정책을 피면서 반란이 일어나죠. 그 왕건이 뒤집어 엎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918년에 고려가 건국됩니다. 그리고 철원에서 이제 송악으로, 자기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이제 천도합니다. 920년에 후백제 견훤이 이제 대하성을 점령해서 이제 신라로 나아갈 통로를 마련하고요. 그다음 926년에 발해가 멸망합니다. 발해가 거란족 야유라보기한테 멸망합니다. 이때 발해 왕족들, 대관영 등이 귀순합니다. 그 다음 927년 후백제가 이제 경주를 급습하면서 경효왕이 죽게 되고요. 신라가 고려에 구원을 요청해서 둘이 빵 터집니다. 이게 공산전투입니다. 대구인데요. 이 대구에 팔공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팔공산이 유명하면 대구에. 그래서 팔자를 빼보세요. 그러면 공산, 대구죠? 딱 나옵니다. 팔공산, 공산에 싸웠다. 여기에서 후백제 견훤이 이깁니다. 왕건이 대패를 해요. 이때 왕건의 오른팔이었던 신순검, 그리고 김낙이 전사합니다. 그 다음 고창 병산전투 2년 후에 있는데 여기서 고려가 승리, 왕건이 승리합니다. 경상도 안동 지역인데요. 이 김선평이라고 안동김 시조가, 호족이죠. 안동의 호족이 왕건을 편들어서 승리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운주전투도 있죠. 하지만 후백제가 내분으로 신검과 금강이 서로 싸우고 금강이 죽고 신검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아버지인 견훤을 유폐합니다. 금산사에. 그래서 견훤이 고려로 망명하죠. 그리고 935년에 신라 경순왕 김부가 고려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김부는 최초의 사신관이 됩니다. 그리고 936년에 이제 1, 2천 황산전투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하면서 936년에 고려가 후백제를 병합하면서 후삼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가 잘 나오죠? 순서 잘 나옵니다. 이거 순서 여러분 암기팀 암기해야 합니다. 백구, 나, 고발, 경주공고, 견신일후. 다시 백구, 나, 고발, 경주공고, 견신일후. 백구, 후백제, 후고구려, 나, 나주점령, 고발, 고려, 발해, 멸망, 경주공고, 경주급습, 공산전투, 고창전투, 견신,
견훤망명, 신라, 멸망, 일후, 1,2천 전투, 후삼국 통일.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구나 고발, 경주공고, 견신, 일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백제 영운, 고려, 견훤, 궁예, 견훤, 왕건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필기노트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궁예 은근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궁예 이름 선종이었고, 그리고 기원 밑에 있었고, 그리고 부석사에서 신라왕 화상 찢었고, 이런 것들 다 시험지 나왔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 10세기 왕 특징, 10세기 이제 태광성이죠. 전체적인 왕 흐름은 제 거 왕조사 특강 보시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거 안 보신 분들은. 태광성, 현문숙, 예인고원, 열선숙, 목공. 태광성, 현문숙, 예인고원, 열선숙, 공. 요거 있죠? 요 노래로 했던 거. 제 거 기본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왕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태조 왕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 태조 왕건은 호족 정책과 북진 정책, 민생 안정, 그다음 승불 정책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호족 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족 정책 회유책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회유책은요, 혼인하고요. 그리고 땅 주고 역분전, 그리고 왕시성을 하사합니다. 사성 정책. 이런 걸 하죠. 그래서 혼, 분, 사로 암기하시면 되죠. 견제책은 사신관제도, 연대 책임지게 합니다. 자치하게 하고, 그리고 기인제도, 인질제도입니다. 고려 시대가 기인이고 통일신라 시대는 상술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 분, 사, 사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 분, 사, 사기. 그 다음 북진정책 서경 중시하고요. 국고를 고려로, 국경선은 청천강에서 영흥만, 거란배척하고요. 그리고 발해 유민을 포섭합니다. 연호는 천수입니다. 그리고 송과 아직은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송하고 천도했고, 이 천수가 은근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발해, 고왕, 대조영은 천통, 그리고 태조 왕건은 천수, 그리고 묘청은 청계입니다. 이게 천통, 천수, 청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민생안정, 조세는 10분의 1, 취민유도, 흑창, 진대법, 춘대춘합, 그리고 학보, 개경에 학교도 설치한다. 승불정치, 연등의 8간을 개최합니다. 이거 폐지는 성종 때, 다시 부활은 현종 때, 다시 연등의 8간의 개최는 태조 때, 폐지는 성종 때, 부활은 현종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요 10조, 요거 내용 있는데 뭐 여러분 불교하고 풍수지리 중시한 거 있죠? 이것도 필기도트에서 꼭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해종 때 태조 왕건이 죽고 해종이 됐는데 나주 오씨 소생이죠. 왕건이 약화됩니다. 왕규난이 있었고요. 하여튼 곧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친동생이 아니고 배다른 동생이었던 왕효가 권력을 잡는데요. 이 왕효 이름은 정종입니다. 정종은요 무조건 광종하고 헷갈리게 할 때 나옵니다. 시험 문제. 정종은 광군사, 관악보, 광군사, 군대, 관악보, 승려 장학 재단이죠. 이거 광종으로 잘 납니다. 잘 나와요, 여러분. 광군사, 관악보는 정종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종 들어가도록 하죠. 광종. 태조 왕건은 암기팁은 혼분자 사기고요. 이제 광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공부법, 지방 세금 걷죠. 노비안건법, 불법으로 노비된 자 해방합니다. 호족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과거제, 이거 진짜 중요하죠. 쌍기 등용하죠. 최초의 지공고, 과거 출제자, 그리고 과거가 이제 시행되면서 신진 세력을 등용합니다. 공복제죠. 그죠? 옷을 등급에 따라서 옷을 입게 한다. 자단, 비녹, 자색, 단색, 비색, 녹색. 그리고 호족 숙청합니다. 공신들 숙청하고요. 친제건원, 광덕중풍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의할 거, 송과 교류하면서 연호 폐지합니다. 송 교류하기 전에 광덕중풍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위보, 기금 조성해서 빈민 구제하고요. 규법사, 균여 후원합니다. 그리고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하려고 했고, 선종 통합을 시도합니다. 이때 종이 법안종이에요. 법안종. 법안종 나오면 광종입니다. 그 다음 왕사국사 제도예요. 최초 탐문이 왕사고요. 해거가 국사입니다. 이거 승통 나오면 그 진흥왕 때입니다, 여러분. 해거.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해거래요. 해량이죠, 해량이죠. 이제 진흥왕 때가 승통이고, 국통 승통이고, 그리고 그 광종 때, 고려 광종 때 왕사국사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신라 진흥왕 때 국통, 승통, 그리고 고려 광종 때 국사, 왕사제도로 한 거, 그리고
공사전조법, 황무지 개간하면 세금 면제해주고요. 그리고 고려, 아니 그다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도 만듭니다. 저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거 저하고 똑같이 생긴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면 아실 거예요. 승과 실시했죠? 그리고 중국의 승려도 파병했는데 법안종을 배우도록 했죠. 재관, 의통,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양이 많은데요. 광종이 이거 중요한 것만 제가 하면 제주청에 관풍이 부니 노비들이 쌍수를 들고 귀싸대게 날린다, 이렇게 암기팁이 있는데 이것만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제주청에 관풍이 부니 노비들이 쌍수를 들고 귀싸대게 날린다. 다시, 제주청에 관풍이 부니 노비들이 쌍수를 들고 귀싸대게 날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종, 시정전식과 전현직 관리 대상입니다. 경종 때죠. 시정전 시작한다, 전식과가. 인품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품이 있다, 이렇게 꼭 보시면 됩니다. 경종, 시정전식과 인품이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성종입니다, 여러분. 성종 은근히 잘 나옵니다. 성종 잘 보셔야 돼요. 성종이 왕이 되자마자 신하들한테 얘기합니다.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래서 최숙노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죠. 최숙노의 시무 28조, 그 사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관을 파견할 것, 연등의 폐관을 줄일 것, 사망공신 자제 등용할 것, 불교는 수신에도, 유교는 치국에도, 요 내용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자감 설치하고요. 향교, 지방학교 만들고, 과거제, 문신월가법 시험도 보고요. 비서성 수서관, 도서관도 만들고, 노비환천법, 노비안건법에 대한 반발로 노비환천법 나오고요. 그리고 도병마사 신목도감, 이거 기원을 마련하고, 그 다음 중앙집권책으로는 이성육부제 만들고요. 지방관 파견합니다. 시민목. 그리고 향리제도, 호장부호장제도 만들고요.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 최초입니다, 건원중보. 그 다음 의창, 상평창, 춘대춘합, 그 다음 물가조절기구도 만들고요. 재면법 해가지고 제시 세금 면제도 해줍니다. 잠호정식법이라고 해서 고리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도 제한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분사제도 설치하고. 양 많죠? 여러분? 희한한 거 많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유기 설치하고, 기타로 보면 이제 거란이 1차 침입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강동육주 서입니다. 거란 1차 서희, 강동육주. 성종 때입니다. 그리고 요새 잘 나온 게 문상계 지급했습니다. 문무상계. 문상계는 문반, 무반. 그쵸. 군인하고 그 다음 관리들한테 문상계 주고요. 무상계는 탐나 왕족, 귀화 여진 추장, 악공, 이런 사람들한테 줍니다. 화폐는 건원중보 아까 했고, 원구단, 하늘의 제사 지낸 것까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성종의 암기팁은요, 최승노가 학교 가서 시험 보고 도서관에서 목성 공부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최승노의 시무 28조, 학교 2개, 국자감 향교, 시험 2개, 과거 문신월가법, 도서관 2개, 비서성 수서원, 목성, 이성육부 12목,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암기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암기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내용 다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광종하고 성종 파트가 중요하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 저한테 문의가 많은데 암기팁을 암기했는데 문제를 잘 안 풀린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 적용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문제 여러 번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암기팁만 암기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에 살을 붙여야 하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걸 자기화를 해야 돼요. 자기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 번 풀었다고 왜 이렇게 실망하고 그런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누누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문제 오해독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독입니다. 무조건 오해독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 17강 중세정치 2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